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이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약속이 잡히신 분들도 가능하면 오늘은 조금 피하고 연기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제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배부가 됐습니다. 대부분 학생하고 부모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하셨을 겁니다.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용군 입시전략연구소 김용군 소장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건 입시전략연구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개인별 수능 점수가 통보됐는데 네네. 예년에 비해서 어려웠다는 걸 지난번 분석 한번 해주셨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시험이 어려웠던 만큼 특히 어려웠던 과목의 표준 점수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상위권이나 중위권대에서 서로 이제 변별력이 확보됐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예년과 같은 큰 혼란은 좀 적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네. 결과적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국어 영어가 제일 중요시 됐었는데 올해는 거기보다도 플러스 이제 수학이 들어갑니다. 아하, 네. 네, 특히 금년도에 문과 수학을 잘 치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 이제 최고 점수가 139점, 제일 높은 점수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수학이 아주 변수가 되겠고, 자연계는 또 수학이 아니라 영어, 그리고 아하. 이제 탐구, 네.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중요시 돼서 그들 과목이 이제 합격을 가를 수 있는 변수로 작용되리라 네. 봅니다. 지금 저 분석 말씀을 들으면서 뭐 재미있다고 그럴까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게 떠오르는데 인문계는 대개 이제 국어나 사회 계통의 뭐 소질이나 네네. 좋아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통상 이제 예, 그러하죠. 통상 그러니까 수학이 이번에 변수가 됐다, 어렵게 됐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상당히 변수가 되는 게 이 표준 점수의 특징이라는 것은 3등급 때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과목 상관없이 보통 표준 점 117에서 118점 네. 그렇게 고르게 이제 나오는데 네네. 표준 점수의 이제 그 위에 2등급 이상 네. 그런 이제 보통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문계 수학 같은 경우는 표점이 139점인데 최고점이 네. 자연계 수학은 127점에 불과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전부 134점에서 6점대, 영어도 마찬가지 136점. 네.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과목이 이제 특히 수학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위 3등급권 이하권 학생들 가운데서 만약에 중위권생들 중에 네. 수학만 잘하는 학생이 있었다 이문계. 그러면 아주 네. 이건 대단히 아.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되고요. 상위권층에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인문계는 수학을 놓치면 안 되고 자연계는 수학을 놓쳤다 하더라도 다른 영어나 탐구, 특히 영어 이쪽을 잘했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략을 짜고 가야 되고 뭐 하여튼 자, 논술이나 이제 면접 이런 수시 전형이 이제 끝이 난 네, 끝이 가운데 났습니다. 예. 어떻게 정시 전환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3개군, 가나다군을 이제 모두 적절하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점수대 간의 차이들이 분명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적정과 안정성 지원이 정시가 아닐까. 그래서 네. 점수를 높여서 하는 소신 지원은 정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중위권 학생 때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3, 4등급 때의 평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향 지원이 이제 불가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과보다는 사실 정시는 대학 위주의 선택을 해가지고 네. 대학 들어가서 이제 전과나 복수 지원을 활용하면서 또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교에서 본교로 가거나 네. 분교와 본교가 통합된 그런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 고려대학이 지난달에 논술 전형 폐지하고 정시 축소하겠다 전격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막락을 하죠. 네, 예, 서강대도 이제 이런 방침 언론에 예. 밝힌 바가 있는데 네네. 학부모나 수험생들 아주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기조가 앞으로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서울에 있는 주요 8개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술을 폐지하는 자기네들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다 했지만은
논술고사가 이제 축소된다는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네. 정시가 줄면서 이제 수시 위주의 입시가 될 텐데 네. 결국은 이제 논술이 폐지 내지는 뭐 부분 축소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시의 확대 쪽에서 논술보다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즉 네. 입학사정관전형 이런 쪽이 보다 더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런 방향의 전환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시하다. 이것을 굳이 꼭 막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네. 다만 학생들이 이제 논술고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수시를 갈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중요시한 방법이었는데, 네. 꼭 그렇게 시험을 쳐가지고만 모든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보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리면서 네. 또 학교 내에 있어서의 기록이라는 성적 이런 분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아무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른바 전문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전문대학이란 말을 우리가 쓰지 않죠. 2년제 대학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요즘은 이제 전문대학 과정이 2년제부터 4년제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시는 지난 11월 17일로 1, 2차가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의 정시도 있지만 이제 수시 정시가 네. 또 치러질 수 있는데 특히 수도권 대학은 웬만한 4년제 대학보다는 합격선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정시는 역시 1차와 2차로 나눠져 가지고 네. 똑같이 이제 12월 24일부터 1차는 접수가 4년제처럼 시작이 돼서 1월 5일 날 전문대학은 1월 5일 날 끝나게 되고 네. 2차가 또 2월 11일부터 15일 사이 접수가 되니까 전문대학과 4년제학을 공통적으로 이제 함께 치를 네. 수 있는 중위권이나 또는 그 밑에 있는 하위권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이 좀 필요한데 여기 유의사항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달리 얼마든지 이제 복수 지원도 할 수 있고 아하. 또 4년제도 지원할 수 있고 전문대학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제 수시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 최종자가 전문대학에 지원할 수 없고 네. 전문대학의 수시 합격자도 역시 전문대학의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조심해야 될 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문대학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그 홍보 광고를 보고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전문의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대단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유명하게 자기 일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보면서 뭔가 하나 잘하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전문자를 빼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네, 전문 붙이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수능의 기조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물수능, 불수능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금년도 수능을 일단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네. 굳이 출제 당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뭐 6월, 9월 뭐 비슷하게 내겠다 했다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나와버린 네. 출제 미스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나 2018학년도에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실시되면서 네. 역시 또 무영어가 될 가능성도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수능의 기조는 전체적으로 쉬운 기조 이렇게 네. 유지하는데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너무 또 다른 각도에서 수능이 출제돼갖고 학생들이 또 혼란스럽고 네네. 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결국은 하나의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죠. 변별력을 갖췄기 때문에 혼란을 줄였다는 면에서는 평가할 만한 거군요. 예, 이거는 다만 이제 결과적인 것이지. 네. 당초에 정말 그렇게 의도대로 해가지고 했다면은 지난 6월과 9월달 그 어려운 모의평가 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수능의 기조가 어떻게 갔느냐. 그 기조가 너무도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그런 기조 말고 기조라는 말 자체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군 입시전략연구소의 김용군 소장. 뭐 평생을 일만 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집에 소득이 높아져도 교육비가 늘기 때문에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셀러리맨들의 고충입니다. 교육에 기울이는 우리의 정성을 아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인지를 키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8시 12분입니다.